심우정 검찰총장이 가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기현 판사가 풀어줄까? 보석 석방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먼저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럼 요즘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죠. 헌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판사들의 성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창훈, 권순일 이거 놔두고 최근에 김동연, 유정교사 무죄를 내린 김동연만 해도 다 그래 눈에 보였죠. 이재명을 봐주는 듯한 그런 재판 심리.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그 위정을 한 사람은 처벌하고 위정교사를 한 사람은 이재명은 처벌을 안 하는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판사 성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체포영장, 소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이순형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쇼핑 가가지고 그 딱 골라서 체포영장 발부받았죠.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러니 이 판사들의 성향이 다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거기 딱 골라서 이렇게 하는 자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부 배당은 이렇게 자동 배당이 되니까 어떻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인지는 상당히 이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오늘 배당이 됐습니다. 이 25부는 형사합의 25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동현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죠. 33부인데 여기는 2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부장판사가 지귀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지귀연인데 여성 이름 같지만 남성입니다. 남성 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지귀연, 사법연수원 31기고 그다음에 우배석, 자배석이 있죠. 합의 보니까 우배석의 주철원 판사, 여기는 사법연수원 44기, 좌배석은 이동형 판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좌배석이 이 주심 판사, 경력이 짧은 좌배석이 주심 판사를 맡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지기현 재판장은 사건을 다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맡고 주심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좌배석이 연수원 46km 가장 후배인 이동형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재판장의 성향이 상당히 중요하죠.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재판장처럼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재판장이면은 또 엉뚱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출신은 본인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서 199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공군법무관 그리고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또 수원지법을 거쳤고 두 차례에 걸쳐서 6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래서 일단 법조계 안에서는 평이 법률 지식,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리고 2023년 2월부터 지금 맡고 있는 잘 보셔야 됩니다. 2023년 2월이면은 지금 2년 됩니다. 2년이면은 인사 대상입니다. 그 부분을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로 자리를 옮겨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나실 만한 거는 지난해 2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때 1심에서 전부 다 좀 놀랐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여기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9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무죄가 나왔었죠. 전부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판사가 재판부가 바로 이 재판부입니다. 지기현이 이재용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고, 또 뭐 아실만한 사건은 이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그때 기소가 됐는데 법정 구속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경력이 있고, 정치적인 사건이 혹시 없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는 정치적인 사건에서도 좀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가령 수원지방법원의 단독부 판사를 할 때 본인이 이제 그 혼자서 결정을 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하나 재판을 했는데, 이 종북 카페 자주 독립통일민족연대라는 것을 운영한 운영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게 있고, 통진당, 이석기의 통진당이죠. 통진당의 경기지역 시의원이 이 부정선거를 한 데 대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뭐 선고한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형사 합의 25부 여기서 계엄 사건과 관련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여기에 다 모아놨죠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자동 배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배당을 받은 것이죠.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삼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이런 사람들 해서 피고인들 모두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한 9명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023년 2월에 그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대상에서 인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3년을 또 가를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2년이니까 인사대상이라고 합니다. 인사대상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바뀔 텐데 중요한 거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죠. 바로 보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리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때 이 석방을 할 수도 있었죠. 석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이 민주당의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 막 쏟아진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를 해버렸는데 이 보석 신청을 이제 곧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심리를 받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석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지계현 부장판사는 어떤 그 결정을 내릴까? 일단 그동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2번 보석 신청이 있었는데 한 번은 허가하고 한 번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기현 재판장이. 한 번은 누구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뭐 범죄 사실을 법정형이 지금은 법정형은 그렇게 돼 있죠. 뭐 내란죄의 이 우두머리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 우두머리는 이제 사형이나 무기고 법정 용어입니다.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고, 이 김용현처럼 이 적극 가담한 사람은 장기 10년 이상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니까 이게 그 법정형이 무거운 쪽은 그 보석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 해서 보석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김용현에 대해서는. 근데 한 사람은 보석을 해서 석방을 했죠. 누구냐?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조지호 청장은 이 보석 보전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인용을 해서 풀어줬죠. 물론 조지호 청장은 그때 혈액암 2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줬는데, 그렇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경우가 다르죠. 일반인하고 계속 같이 무슨 일반인의 적응을 하는 것처럼 그 무슨 도주 우려 뭐 증거인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보석을 허가를 해야 될 상당한 이유들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의 의견 같은 것을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사권이 없는 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불법 수사라는 그런 의문까지 있고 또 영장 청구, 그다음에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기도 다 편법을 썼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는, 그리고 기소도 한 번 대면 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에서 그냥 바로 기소를 해버렸다. 이런 불법성들이 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불법 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하다 보면은 최종 대법원까지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이고 이런 부분들, 또 사실 현직 대통령은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불소추 특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수처에서 직권 남용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내란 혐의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기소할 때는 직권 남용은 기소가 안 되니까는 그걸 좀 빼버리고 처음에 직권 남용으로 시작을 한 사건을 그냥 내란 혐의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런 절차적인 이 부적합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법재판소가 화목 주 2회 심리를 한다고 하고,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이제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저희가 있는 건지 그것도 살펴드릴 텐데, 하루 종일 헌재에서 일주일에 2번을 부른다. 구치소에서 부른다. 그런데 또 재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리면 재판도 계속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방어권을 침해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구속 상태로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면은 이 지기현 재판부가 실제로 보석을 허가를 해서 석방을 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완전히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인데 이 여러 가지 불법 수사, 영장, 기소 이런 논란도 있고, 방어권, 지금 대통령직이 이 직무를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파면이 되느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증거인멸 할 게 없죠. 지금 전부 다 재판 다 끝나가지고 다 기소가 됐는데 증거인멸을 할 게 없죠. 수사 단계는 지나갔죠. 그리고 뭐 현직 대통령이 도망 우려가 있습니까? 경호원 다 데리고 도망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 증거인멸 염려에 있다고 김용현 그때 보석 청구를 기각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다 끝났죠. 기소 재판 단계인데. 자, 그리고 그 전에 유창훈은 이재명이 정당 대표라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 기각을 했습니다. 영장을. 전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동선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수 없어.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고 거기서 무슨 전화를 하고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물론 하지만은 나라의 장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또 그동안에 이게 나중에 이 구금된 상태에서 지금 일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본 재판 과정에서 각하가 돼버리거나, 그러니까 공소가 아예 취소가 돼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구금한 그것은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을 낳습니다. 그래서 또 불구속 수사와 이 재판이 원칙이죠.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재명의 민주당 쪽에서 계속 급박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 구속 기소한 것도, 신무정리 구속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기현 지금 새로 배당된 재판부가 끝까지 재판을 할지,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나갈지 모르지만은 보석 신청을 한 데 대해서는
이 인용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합의부에서는 이 배석 판사들도 좀 성향이 중요합니다.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하니까. 그 배석 판사들은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대충 조금 전에 제가 지기현 재판장 프로필로 말씀을 드렸고 우배석을 맡는 판사가 주철현 판사입니다. 사법연수원 44기인데 이 순천고등학교, 전남 순천고등학교 그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 54회 사법시험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사시 합격하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2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20년 법관으로 임용이 돼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자배석이 조금 전에 제가 주심 판사를 맡는다고 했죠. 판결문을 써놓은 자배석인 이동형 판사는 사법연수원 46기고 창원, 경남 창원의 중앙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서 검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와서 검사. 그러니까 이 우배석은 변호사 출신, 자배석은 검사 출신. 그리고 재판장은 쭉 판사만 해왔고 2017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가 2022년 판사로 임용돼서 지금 이 재판부에 부임을 했습니다. 어쨌든 무슨 정치적인 고려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불법 논란이 있는 그 과정을 거쳐서 구금이 됐고 그리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좀 제약이 될 수가 있고 저 헌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보석 허가 요건이 된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드리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이 분석을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